안녕하세요. 투자하는 마케터입니다. 요즘 경제 기사나 투자 유튜브를 장식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국채인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를 다루기 마련인데 미국채와 관련된 컨텐츠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 투자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아마 미국채에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 도래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에는 관심도 많고 지식과 경험도 많은데 미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저 은퇴하신 분들이 약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보수적인 투자처 정도로만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채 시장은 주식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큰 손들은 미국채 시장에 다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기를 잘 고려해 투자하면 미국채 투자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은 물론 적지 않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채에 커버드콜을 결합하거나 인버스나 레버리지가 더해진 미국채 상품들은 분배금이나 가격 상승폭이 제법 큽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게 미국채인데 정작 이걸 초보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각 잡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채 투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초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와 채권 가격의 상관관계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이건 일종의 메커니즘 같은 건데 처음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외웠고요. 근데 궁금한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금리와 채권 가격의 상관관계를 논할 때 얘기하는 금리에 대해 먼저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모두 통칭하는데요. 기준금리는 연준이 FOMC라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금리입니다. 매년 8회 개최되고요. 오는 9월에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고요. 그리고 시장금리는 보통 10년물 국채의 금리를 의미하는데요. 10년물 국채가 가장 많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CPI나 PPI 같은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 이 경제지표들이 직전보다 높게 발표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경제가 뜨겁다는 의미겠죠. 이 경우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거나 혹은 도리어 인상할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럼 국채의 시장금리가 막 오르게 됩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시킹알파에서 미국채 10년물을 검색해보면 이런 모습의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금리는 정확히 말해 채권 수익률을 의미하는데요. 채권 수익률은 간단히 말해 채권의 이자를 액면가로 나눈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채권의 이자는 동일한데 채권의 액면가가 비싸지면 즉 분모가 커지면 채권 수익률은 줄어들고요. 액면가가 싸지면 채권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4월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나 예상 시점이 자꾸 뒤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왔죠. 만약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된 금리에 맞춰 새롭게 국채가 발행될 거잖아요. 그럼 기존의 금리에 맞춰 발행된 국채의 매력도는 감소하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기존 국채를 재빨리 팔아버릴 거고 국채 액면가는 떨어지겠죠. 분모에 해당하는 액면가가 떨어지니까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월 말까지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근데 하반기에 발표된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소비자물가 지수도 하반기 들어서 감소하는 추세고요. 실업률이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9월에 연준이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높은 확률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을 보여주는 게 패드워치인데요. 여기를 보면 9월 18일 연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5에서 5.25% 사이로 인하될 확률이 70%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금리에서 0.25%, 즉 25bp가 인하될 것으로 시장에선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뚜렷해지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준금리 인하 전에 발행되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국채의 매력이 커지니까 국채를 사두려는 수요가 몰리겠죠. 그럼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연스레 국채 수익률은 내려가게 되고요. 아까 봤던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을 보면 과연 하반기부터 떨어지고 있죠. 4월 말경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 정도인데 현재 3.8%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10년물의 이자율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10년물 국채를 사재기 하려는 수요가 몰림에 따라 채권 액면가가 높아지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리 때문에 아까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0년물 국채 얘기를 하다 보니 10년물만 있는 줄로 아실 수도 있는데요. 국채의 만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1개월짜리부터 10년, 20년, 30년 등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국채의 만기가 길수록 가격의 변동폭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까지의 기간, 즉 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킹알파에서 미국채 1개월물을 검색해보면 4월 말부터 현재까지 5.3%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을 검색해보면 4월 말부터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략 4.6%에서 3.8%까지 0.8% 떨어졌죠.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의 하락폭도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격 상승폭도 훨씬 커진 셈이고요. 따라서 연준이 9월에 확정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인하 추세가 앞으로 지속된다는데 베팅하고 싶으시다면 미국채에 투자하는 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채에 투자한다면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질 수 있죠. 베팅의 정도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면 채권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해볼 만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최근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채권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권 투자를 권하는 영상들은 제 기억으론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도 기준금리 인하할 때가 됐다는 전문가들의 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채권 투자 콘텐츠들이 나왔던 거죠.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작년과 올 초는 채권 투자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점치기엔 경제지표가 들쭉날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젠 채권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국채 투자는 더욱 좋습니다. 구체적인 미국채 투자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